자, 금융시장의 미스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던 시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화려합니다. 보시는 이 숫자, 976.37. 이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기록이거든요. 정말 이대로라면 하늘을 뚫을 기세였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시장이 최고점을 찍었던 그 완벽했던 하루를 돌아보고 갑자기 어디서 폭풍이 불어왔는지, 또 왜 유독 한국 시장이 타격을 받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장의 완벽했던 하루입니다. 시간은 1월 20일 장 마감 직후로 돌아갑니다. 투자자들 분위기요? 정말 최고조였죠.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사들였죠. 돈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지수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무적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바로 이날이 그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두가 축배를 들던 그날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미국 시장이죠.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걸 바꿔놓았을까요?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온통 파란색이죠?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할 것 없이 주요 지수들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VIX, 일명 공포지수라고 하죠. 이게 무려 7.8%나 급등했어요. 이건 그냥 좀 빠졌네 수준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느끼는 그야말로 공포감이 시장을 덮쳤다는 뜻입니다. 그 공포의 시작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유럽에 새로운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거죠. 이 한마디에 투자자들은 과거 무역전쟁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재채기를 했는데 왜 한국이 감기에 걸리는 걸까요? 이 미국발 충격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코스닥 시장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주가가 3.2%나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HSP나 동진세미캠 같은 곳들은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이다. 이제는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차 쪽도 똑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대장주, 테슬라 주가가 3.5% 하락했어요. 테슬라가 기침하면 거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우리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바로 독감에 걸리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악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4.29%까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나 바이오주 같은 성장주들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시장 내부에도 이미 문제가 조금씩 보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닥은 분명 0.83% 올랐는데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는 오히려 0.39%가 빠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힘이 한쪽으로 쏠려서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그럼 이 코스닥 랠리는 대체 누가 이끌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관이 1,462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그런데 외국인과 개인은 오히려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었다는 점,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잔치가 끝나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신호, 바로 환율입니다. 1,473.6원. 보통 주식시장이 좋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반대로 약세를 보였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 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위험 신호였죠. 자, 정리해볼까요? 밖에서는 미국발 악재가 터졌고 안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호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락에 대비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인버스 ETF라는 상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거꾸로 간다는 뜻인데요. 시장, 즉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반대로 가격이 오르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일종의 해지, 즉 위험 분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하락할 것 같으니 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1단계. 다음날 시장이 하락 출발하는 걸 지켜본다. 그럼 인버스 ETF 가격은 당연히 뛰겠죠. 2단계. 이때다 싶어서 바로 수익의 30%에서 50% 정도는 챙기는 겁니다. 욕심은 금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남은 물량은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지,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는지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 단 하루 동안 벌어진 시장의 급변을 해부해봤는데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이제 글로벌 경제는 정말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다음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둘째, 미국 빅테크 조직의 움직임은 전 세계 기술주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고요. 셋째, 단순히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환율 같은 데이터가 진짜 속사정을 말해줄 때가 많다는 점.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변동성이 심할수록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흐름과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오히려 냉철하게 변동성을 계산된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트윗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하룻밤 만에 흔드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다음 위험, 다음 사각지대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